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의 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어젯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가 2%까지 올라갔으나 현재 오후 12시 20분 기준 종가 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두박이가 실적 발표 이후로 절대 속지 않는다, 이 하락은 기회로 삼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저녁에 블록딜 소식이 뜨고 나서 긴급 영상 올려드렸지요. 두바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악재에 싸우려 하지 마라. 악재는 악재다. 받아들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바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더 큰 부를 축적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딜이 뭔지 간략히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오션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관련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이며 이 블록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추가로 오늘 올라온 공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두박이를 위해서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꼭 적어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은 두박이 제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적을 말이 없다고요? 좋구나라도 한 번씩 적어주십시오. 좋구나 적기 싫으신 분들은 우리 산업은행 욕이라도 적어주십시오.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록딜이 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짚고 가겠습니다. 주로 기업의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가 자금 확보나 지분 정리를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특정 시간대에 장 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 외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이유는 주가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전략이며 대규모 작은 거래로 인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몇백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되는데 장중에 이 물량을 던져버리면 특정 가격에 사고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 외에서 정해진 가격에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그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대체로 종가 대비 5에서 8%, 많게는 10%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판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판매자는 빠르게 팔 수 있고 구매자는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 산업은행은 보유지분 19.5% 중에 우선 4.3%, 1,300만 주를 먼저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얘들이 처음 기사에서는 뭐 13만 주인가 뭐 13,000주인가 뭐 이렇게 기사를 썼었어. 아마 얘들이 이 4.3%를 여기에서 4.3이라고 해석을 잘못했는지 잘못 썼다가 지금은 정정을 해서 1,300만 주로 결국에는 뭐 올바르게 고쳤죠. 한국 산업이 갖고 있던 물량은 전체 19.5%에나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을 수퍼센트로 쪼개가지고 판매할 거기 때문에 대주주에는 이제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 풀리지요. 유동 물량이 대충 뭐 8,100만 정도로 전체 26%로 뭐 거의 뭐 품절주다 불릴 정도 유동 물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당장에 팔기로 했던 1,300만 주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9,400만 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유동 물량 수는 86% 정도가 되고 새로 들어오는 물량은 14%가 되면서 유동 주식 수가 일단 16%가 늘어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뭐 유동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뭐 좋게 본다라는 리포트 자료도 있고 사실 뭐 두박이도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블록딜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안 좋은 것이 맞기도 하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주주라면은 블록딜을 언제 하겠습니까? 상승력이 남아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대주주나 기관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장기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박이가 어제 영상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뭐 20개 은행 중에 가장 낮기도 하고 13%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점점 떨어지면서 거의 뭐 13%까지 다가왔죠.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충격 극복을 위한 정책 금융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라는 것도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부정적인 신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좀 큽니다. 블록딜 할인율이 만약 크게 된다면 단기 매도 압력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다. 그럼 당장 다음 날에 매도해도 수익이 나버린단 말이죠. 9만원짜리를 8만 1천원에 샀는데 다음날 바로 매도해도 얘들은 10% 수익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인율이 상당히 낮다며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도록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익 매도 요인이 상당히 약하겠죠. 고작 1, 2%안 팔고 장기 수익성을 보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긍정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어제 주가가 떨어진 원인은 바로 이것으로 보이죠. 블록딜 수요 예측 단계에서 인위적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 예측 참여자나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서 더 낮은 가격으로 블록딜을 받아가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대량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얘들 참지 못하겠죠.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거죠. 할인율이 만약에 10% 미만 정도라면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빠르게 복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업황 테마가 강할수록 일시적 소음에 불과하고요. 장기 매도 신호로 시장 해석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바기가 패턴을 두 개 그려놨죠. 두바기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외바닥은 위험하다. 대부분 쌍바닥을 예상하고 굳이 크게 비중을 실으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비중을 실는 게 아니라 쌍바닥 부분에서 재차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두바기는 이러한 보수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이거를 비교해서 올려놨을까요?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V자 외바닥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려준다는 거죠.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신고가 행진을 하다가 이 부분에 가서 블록딜 이슈가 터졌었죠. 근데 블록딜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바로 V자로 말아 올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는 오지 않는 역사적인 최저점을 만들어주고 그 뒤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면은 푸근한 평단가와 함께 이러한 수익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크래프톤이 왜 이것이 기회였을까요? 네, 바로 탄탄한 영업이익과 실적에 있지 않겠습니까? 블록딜이고 뭐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기업인 만큼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바기가 크래프톤을 좋아했던 것도 있죠. 이때 24년 8월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락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식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2분기 크래프톤 실적이 잘 나오고도 주가가 안 오르네. 뭐라 했습니까? 그것도 기회다. 뭐라 했습니까? 실적이 미치도록 좋은데 안 오른다. 매집이 털됐으니 안 오르는 거지. 급등 직전 차트에 맥점을 짚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투자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주식에 바닥을 찍고 가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매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만약 이때 저희의 말을 보고 크래프톤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심지어 이때 추천도 바로 드렸죠. 이때 추천을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러한 평단가 속에서 바로 푸근한 평단가와 함께 초정이 오더라도 우리 밑으로 빠지지 않아. 이런 수익을 그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 하락 구간에서 투바이가 말씀드렸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3월 21일 우리가 이런 개파락, 시장 흔들림 얼마를 겪으면서 왔는데 이것이 뭐 어려울까요? 단지 급한 사람들만 매번 또 날리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의 매수 자리는 늘 낮지요. 그냥 뒤늦은 분들이 모를 뿐이라고. 이번에 이 하락을 저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저희 하나오션 33,200원부터 가져온 우리 사랑의 종목이고요.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마음 다 잡아들이면서 타점 들이면서 찝어온 그런 종목입니다. 방산과 조선이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수주와 실적, 패시브의 자금력으로 결정되는 거다. 며칠 빠진다고 주도 섹터가 아닌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블록딜로 수주가 줄었습니까? 실적이 줄었습니까? 패시브의 자금력은 조금 줄긴 했지. 하지만 그 패시브의 자금력도 크게 줄지 않았죠. 예, 패시브의 자금력도 계속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K 방산, 누누이 말씀드리는 패시브 자금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오션은 지금이 기회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박이랑 같이 하나오션으로 큰돈 벌어 가실 분들, 추가로 여러 주도 섹터, 주도주들에서 부근한 평단가와 함께 수익 챙겨 가실 분들은 우리 소통방 한 번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당히 간단하죠. 그리고 당연히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저희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는 일도 없고요. 문자를 주셔도 전화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문자하시고 바로 안 들어줘도 되니까 천천히 시간 날 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실적에 대해서 다시 다뤄보면서 조금씩 되짚어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이 3조 1,431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9%나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오른 것이 그 원인이 되겠고요. 이 밑에는 여러 리포트들과 자료를 정리한 결과인데 이게 사실 두박이가 미리 다 예상해서 올려드린 영상들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왔어. 뭡니까? 환율 효과 있다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외에는 일회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뭐냐? 일회성 요인 없이 순수 실적 체급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 LNG선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가 컨테이너선 비중이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박이가 이번 분기 때부터는 이게 더 늘어날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현재 저가 컨테이너선 비중이 거의 0%대에 근접한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앞으로도 쭉 우상향할 것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신조 및 MRO 인도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미 해군 MRO 사업 초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두 번째 함정이 작업 중입니다. 다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린 내용이니까 굳이 길게 언급 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두박님, 어제 블록딜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정규장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내렸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던지실 수 있죠. 근데 두박이가 신고가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본이 양음이라니까. 기본이 양음이야 일단은. 두박이가 말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1번 시나리오가 블록딜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 주가가 실적 발표 이전에 큰 변동성을 보이며 개인들을 털고 간다가 있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올려놓고 위에서 턴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이게 변동성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털 것이란 거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단 말이야. 두박이 영상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올라가서 흔들린다도 분명 실적은 서프라이즈로 나올 거고 걱정할 거 없는 수준이니까 흔들리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블록딜이 터지면서 괜히 사람들이 실적까지 더블로 걱정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게 밸류에이션에 비해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상한 고민을 같이 곁들인단 말이야.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실적에 대한 걱정이 이제부터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너무 튼실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와 불안감만 해소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받은 것 뿐입니다. 크래프톤을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신고가에 가자마자 양으로 갔는데 이게 주주분들이 때 많이 화났을 거야. 신고가 가자마자 이게 양음 나오면서 털고 가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갑자기 블록딜이 터지면서 이 부분 양으로 가다가 블록딜 터지면서 주가가 빵 하고 떨어지니까 화가 났겠지만 이 화를 참고 기회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 이때 주가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끽해봤자 13%가 떨어졌어. 13%가 떨어지고 그냥 며칠 되지 않아서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투바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에는 외바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그 모양대로 간단 말이야. 그게 아닐 경우에 이렇게 더블 바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V자로 많이 간다. 하지만 약간 하나오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물량이 좀 많이 많다는 거야. 많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두바이가 어제 말씀드린 좋은 가격이란 건 이 5일선 밑이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비중이 실려 있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어 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 집어드린 물량도 많을 거고 눌림목에서 집어드린 물량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데서 뭐 한 번씩 매수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많이 비중을 안 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지만 이미 추천마다 매수를 다 진행하셔서 큰 비중이 실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가격까지 살짝 20일 이평선을 깨는 자리까지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크게 실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도 이 두바기는 몇 주 되지 않아서 바로 회복할 가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두바기가 외바닥으로 올라간다 했다고 이거 폭등수익 다 먹겠다 마음으로 괜히 이런데 애매한 데다가 풀시를 때려박지 마시고, 두바이가 말씀드렸죠. Don't try this alone.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소토망 들어오시면은 맥점 찝어 드릴 테니까 소토망 들어오셔가지고 맥점을 함께 짓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다들 너무 위험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괜히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지금이야말로 바닥이다 이런 생각으로 큰 비중을 싣다 보면은 결국에 진짜 바닥에 나왔을 때 매수할 돈이 없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조급함을 만들게 되고요.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디 이 두바기 포트폴리오대로 따라오시면서 푸근한 평단가와 평온한 마음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는 형님 말씀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형님이시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인내심을 강조하시면서 기업의 우상향을 믿으라고 하셨고요. 밑에 이분 또 되게 투자 잘 하시는 형님이시죠. 피터 린치 형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누구 편이라 했습니까? 시간은 당신 편, 우리 시청자분들 가족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하나오션님이 분명하겠죠. 이 두바기는 밥만 먹고 차트 보고 리포트 보고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다 하는데 2분기에 하나오션보다 뛰어난 기업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블록딜 귀엽다 이거야. 기회라 이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마지막 악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정말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저희 우리 하나오션으로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두박이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천하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